안녕하세요. 통일교육협의회 서민규 사무총장입니다.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저희 통일교육협의회가 유튜브에 통일교육TV를 저희가 개설을 했고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통일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통일교육 방송을 시작합니다. 세 분의 패널을 모시고 방송을 시작하려 하는데요. 먼저 세 분의 패널 우리 소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한성은입니다. 네,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조윤아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항공대학교에서 항공전자정보공학부를 전공하고 있는 김성령입니다. 이 시간에는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제 카드 한번 봐주시면서 한번 골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통일을 잘 표현하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한솥밥이란 제목을 생각했고요. 우리가 혼자서 밥을 먹을 때와 또 누군가와 같이 이렇게 모여서 되게 시끌시끌하게 밥을 먹을 때랑 되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언젠가는 이렇게 한솥밥을 같이 먹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런 카드를 뽑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을 하면서 되게 충격과 공포도 많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과 북으로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통일을 하면 긍정적인 변화로서 일단 이런 만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뽑아봤고요. 저는 이 사진의 이름을 따뜻함이라고 지어주고 싶었어요. 그 통일을 하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가치관도 다르고 경제적 차이도 있고 말이나 행동 이런 게 다 다를 수도 있어. 이런 생각으로 아예 그 사람들의 편견을 가진다면 저는 통일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함으로 상대방을 잘 보살펴야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질문은 통일 필요한가? 통일 어느 분들은 통일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굳이 통일 되지 않아도 되고 통일 돼도 되고 상황에 따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좀 이렇게 약간 유보적인 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좀 그런 가운데 통일 이미지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해본다면 통일 필요합니까? 통일 돼야 됩니까? 좀 어떠신지 한번 우리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라가 이제 어느 한 정점에 딱 서 있는 것 같아요. 그 한 발 더 올라가기에는 약간 막힌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통일이 이 정점을 한 번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도약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저도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더 발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북한에 숨겨진 자원을 저희가 기술을 활용해서 같이 협동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이런 긍정적인 변화도 있을 것이고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처럼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라든지 다른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더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반도 내에서의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서 이루어지는 평화? 그 이상의 무언가를 시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세계의 평화를 선도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실제적으로 한반도에 곧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 엄청난 전쟁 위협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우리 4.27 판문점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면서 급작스럽게 분위기도 바뀌었고 큰 한반도에 변화가 있었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는지. 근데 이번 그 판문점 일을 통해서 두 정상이 만나서 악수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먼 것이 아니라 가까운 것이었구나. 이제 곧 통일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슨 변화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이제 젊은 층에서 그런 요동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 그게 되게 좋은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뉴스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국가의 장들이 서로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진짜 통일이 이루어질까?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가장 컸어요. 근데 전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회담이 쭉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동으로 잘 옮기지 않는 듯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의문점도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우리 세 분은 우리가 지난 5월 23, 24일 날 대학로 마로니에서 이렇게 제4회 통일공간 마로니에 축제를 할 때 자원봉사로 참여해 주셨었잖아요.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주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에 자원봉사로 왜 참여하셨는지라든가 정말 이렇게 더울 때 봉사를 하셨는데 좀 그런 소감 같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접해보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아, 이런 봉사가 있으면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또 찾아보니까 통일을 테마로 주제로 해서 이렇게 하는 축제더라고요.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하게 됐고 봉사를 하면서 제가 너무 재밌게 했거든요. 네, 부스를 한 바퀴 돌면서 구경을 했었어요. 제가 생각보다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사실 그 자리에서 알고 가게 된 것도 되게 많고 여러모로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VR 체험을 직접 맞는 봉사를 했는데 한반도 또는 독도 이런 거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제가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되었고 체험 부스를 한 바퀴 돌면서 뭐 음식을 직접 맛본다든지 또 퀴즈를 맞춘다든지 이런 걸 하면서 제가 몰랐던 북한의 문화를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서 좋았고 봉사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사람들을 좀 더 끌어모을 걸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엔 더 열심히 예, 부탁드리고요. 우리 성현 씨는? 저는 그 통일을 주제로 그렇게 다양한 체험을 이렇게 시켜줄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 첫 번째로 놀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 축제를 통해서 좀 감동을 받았어요. 2030 세대들 통일에 대해서 어떤 좀 상황인지 생각들이 있는지 우리 세 분이야 이렇게 자원봉사로 섬길 만큼 이렇게 참여할 만큼 열심히 있는 마음이지만 좀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지 좀 한번 주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한 번은 그 통일에 대해서 제 또래 주변 사람과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통일했을 때 그분은 딱 이랬어요. 통일해야 될까 하니까 싫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역시 그 본인이 통일에 대한 그 짐을 감당하기가 싫다라는 거죠. 이제 통일을 하게 되면은 현재 그 통일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층은 지금 어른들이 아니라 저희 20, 30대 청년들이 그 일을 앞으로 감당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의 의견으로는 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싫다. 그 어려운 일을 굳이 내가 해야 하냐. 그 6.25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북한이 먼저 침략을 했다라고 아는 그 어린아이들은 그 사실조차 요즘은 잘 모른다고 할 만큼 그 분단이 돼 있는 이 현상에 대해 되게 무관심하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그 말이었어요. 사실 좀 충격이었고 그만큼 우리가 좀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고 되게 싫어하는, 되게 하기 꺼려하는 20, 30대가 하기 꺼려하는 게 통일 아닌가 싶은데 아, 예. 갑자기 저희가 어깨가 무거워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6.25 전쟁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일어났는지, 누가 먼저 침략했는지 이런 것 자체에 대한 걸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더 열심히 통일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확 이게 예, 좀 부담감을 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우리 윤나 씨는 좀 그럼 어떠신지, 또 주위 친구들은 좀 어떤 것 같아요? 통일에 대해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제 주변 친구들이나 또래 언니 오빠들에게 그런 통일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해보면 싫다는 의견 또는 뭐 되든 말든 난 상관없어 이런 의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져야 될 짐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통일에 대한 거, 특별히 이제 통일 이거 돼야 된다는 것들을 하기에 이제 알리는 게 이제 교육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일단 세 분은 통일 교육이라는 걸 혹시 이렇게 좀 받아본 적이 있나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아무래도 강화도에
이제 통일 평화 정만대가 있잖아요. 육안으로도 북한 땅이 보이는 게 그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다들 와 저기 북한 땅이래 그러면서 엄청 신기하다 그랬었는데 그게 제 기억에 남고 그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이라고 망원경을 보면은 북한 땅이 실제로 보이기도 하고 또 6.25 때 실제로 싸웠던 흔적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슬프더라고요. 통일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파주에서 자랐거든요. 그 경의선이 이렇게 그 철도가 이렇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이어지면 참 좋겠다. 그 철도가 이렇게 쭉 가면 북한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직접적인 체험을 하면서 좀 북한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기억에 가장 맞는 거는 아무래도 직접 가본 것 같아요, 탐방. 그죠? 또 그래도 또 혹시 이렇게 좀 재현을 좀 한번 해준다라면 좀 통일교육이 2030 세대들에게 좀 이렇게 좀 쉽게 문화적으로라든가 이런 거 좀 다가가려고 한다라면 좀 이런 콘텐츠, 이런 방법을 가지고 좀 새롭게 접근해보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가지 좀 이렇게 좀 재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통일교육 주간에 통일공감 마로니 축제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교에서도 통일교육 주간에 학생들을 데리고 통일에 관련된 탐방을 하러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어디 강당 가서 대강당에서 다들 모여가지고 같이 교육 듣거나 영상을 시청한다던가 그런 방법이 제일 맞았던 것 같은데 사실 학생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걸 해도 그냥 보고 흘리는 게 대부분이고 그냥 어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즐거운 거라고 하면은 노는 거거든요, 같이. 이제 아이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휴대폰이잖아요. 이런 콘텐츠가 더 많아지고 특히 아이들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편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들 좀 오락성을 넣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엮어서 이렇게 내준다든지 학교 안에서 프로그램을 뭐 한다고 하면은 통일과 관련된 이제 토론 활동? 그렇게 직접적으로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콘텐츠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통일이 됐다. 그럼 나는 그때 그래도 어떤 일들 같은 거를 좀 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 한번 우리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지역 방언이라고 하면은 그 방언이 순수한 방언이 아니라 이미 다른 지역의 것이 섞인 그런 방언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순수하게 그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방언을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말에 그 남아있는 부분들의 그 순수한 부분들을 다시 연구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기회가 저에겐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은 저도 이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통일에 대해서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뿌리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하시는 그런 어떤 학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약간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금강산이라든지 평양이라든지 함안이라든지 그냥 어디든 좋으니까 한번 북한 땅을 구경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진짜로 생기게 된다면 북한 친구들과 함께 약간 소모임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둘러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 친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그동안 힘든 걸 잘 버텼는지 이런 거를 한번 물어보면서 남북한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또 그 친구들을 사귀면서 배울 점들을 배우고 싶어요. 여행을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특별히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 4번 정도 들은 것 같은데 북한에서부터 같이 가거나 이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예. 지금 북한을 가면 되게 그 제약이 많다 하더라고요. 뭐 이야기도 막 하면 안 되고 막 그런데 이제 그런 제약이 다 사라질 테니까 저는 가서 마음 편하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싶고 또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고 싶고 해서 좀 그 북한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그 행동들을 하나하나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우리가 자유롭게 가서 우리도 북한 사람들과 참 이렇게 편하게 교류하는 좀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더 많아지는 좀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 미래 세대들에게 통일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세 분의 패널을 모시고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방송을 했습니다. 어땠는지 소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런 주제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당장 뭘 할지, 내일 당장 뭘 해야 되고 어딜 가야 될지부터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런 시간이 있어서 또 이런 콘텐츠에 출연하게 되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많은 얘기 들으면서 새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더 이 통일에 대해 한번 생각을 깊게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서 되게 보람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의 그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이 통일을 긍정적으로 잘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촬영을 통해서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고요. 또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이렇게 짧지만 잠깐이라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출연해주신 세 분 우리 패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방송은 통일교육TV, 저희 통일교육협의회가 하는 통일교육TV 안에 우리에게 통일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